오늘의 주제는 일단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좀 많이 연관시켜서 한국 쪽 상황과 좀 한번 대비해서 한국을 좀 이해하는데 혹은 한국에 나아갈 길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강연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한번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참 추상적인 개념입니다만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참 쉬울 것 같아요. 이런 나라라면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근데 이제 이라면은 할 때 한번 그 롤을 바꿔봅시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말고 다른 롤을 한번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나라에 한번 살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반대로 아이를 낳은 부모라면 어떤 나라에서 한번 아이를 길러보고 싶으십니까? 혹은 어떤 나라에서 한번 낳아보고 싶으십니까? 그런 질문. 자, 그다음에 조금 이제 성장을 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이라면 이런 나라에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훌쩍 넘어뛰어서요. 은퇴자라면 이제 은퇴를 하실 분이라면은 과연 어떤 나라에서 한번 내가 은퇴 생활을 해보고 싶다. 그런 아마 나라가 있다든지 혹은 한국에 대해서 이 나라 한국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더라도 은퇴 생활을 해보고 싶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입장을 바꿔서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이라면 엄마의 입장 혹은 여학생의 입장 또 주부로서의 입장 그다음에 어쨌든 자, 성으로 나눠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눴을 때 여성으로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나라. 청년 실업자라면 실업 상태에서 한번 이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다양한 그런 설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노령자라면 임종을 막고 싶은 나라는 참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명예로운 죽음을 막기 위한 그런 것도 하나의 권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이죠. 명예로운 죽음을 한번 맞고 싶은 나라. 이 나라라면 내가 그냥 죽는데 참 명예롭게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일까요? 또 기업가라면 노동자라면 한번 기업도 해보고 이런 나라에서 한번 기업도 해보고 노동자로서 한번 일도 해보고 말이죠. 그런 또 정치 망명객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 지금의 우리 한 나라의 어떤 그런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입장에서 이민자라면 혹은 이 나라가 싫어서 정치 망명을 했을 때 다른 나라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나라를 선택해야 될까? 놀랍게도 이 나라가 한국이라면 참 좋겠어요. 한국이 1위, 적어도 5위 혹은 10위권에 드는 그런 나라의 범주에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제가 이제 다시 또 일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건강성이 높은 또 상당히 발전이 빠르게 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구가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마 나라라고 느껴질 겁니다. 근데 대다수가 이 범주를 만약 무엇이라면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지표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놀랍게도 적어도 5위 이내에 또 성적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라도 10위 이내에 거의 다 들어요.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하나씩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인디케이터로 지수화 돼가지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연구소랄지 혹은 국제연합이랄지 혹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랄지 그 다음에 다보스 포럼이랄지 등등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놀랍게도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에서도 스웨덴이 단연 많이 인용이 되고 또 거론이 됩니다. 역시 스웨덴 모델에서 혹은 일반적인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설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봤을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바로 4가지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시민 참여입니다. 많은 시민 참여를 하되 평화적인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마도 대한민국에서도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또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을 것이고 말이죠. 남성이 여성에 대한, 여성이 남성에 대한, 그 다음에 20대가 60대 이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도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사회적 부류에 대한 어떤 이해도 높을 것이고, 사회적인 관용도가 높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도 높아지면서 또 그만큼 신뢰도 높게 됩니다. 외국어 구사 능력, 스웨덴에서 세계에서 그 EU에서 유엔도 발표를 했고요. 비영어권 중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스웨덴이 1위고 2위가 네덜란드입니다. 스웨덴 국민의 85%가 영어가 구사가 되고 영어 제외한 불어, 그다음에 독일어, 스페인어 그 3개국어를 또 하나로 할 수 있는 국민이 45%입니다. 다시 말해서 3개국어 이상을 할 수 있는 국민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말이죠. 임금은 높은데 스웨덴으로 많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글로벌 그 에티켓이 높고 그만큼 또 많은 국민들이 세계적인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90% 이상이 대학교 졸업 이전에 적어도 유럽 밖의 세상을 체험하고 온다. 바로 그분들은 보면 사실은 이런 외국어 구사 능력과 그 세계적인 체험 이것을 통해서 관용도도 높아지게 되면서 참여에 대한 부분도 높아지게 된다는 그런 다양한 비결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구적인 관심과 기여가 높을 수밖에 없죠.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유엔에서 제시한 0.67% 총 국민 소득 GNI라 그러죠. 그로스 내셔널 인컴의 0.67%를 세계 기여금으로 써라. 공조금으로 써라고 했는데 스웨덴과 노르웨이만이 1% 이상을 상회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0.01%쯤 돼 있죠.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부분도 지구적인 관심과 기여가 앞으로 많이 요구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 국민 개개인의 세계관적인 어떤 세계관의 정립 또 국가의 세계적인 위상, 국력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세계사적인 관심, 세계적인 관심, 참여 그리고 보다 그 합의적인 정신, 관용, 용인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평범한 결론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평범한 결론 속에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이론과 여러 가지 경험적인 연구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실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모델 혹은 스웨덴 모델이 이것을 입증해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들의 행복, 만족도 그리고 창의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치, 경제 제도인데 그것을 바꿔나가는 힘 역시 국민이다. 국민 개개인의 그런 역량이 모아졌을 때 국가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모인 여러분들의 그런 향학열 그리고 어떤 그런 높은 수준 높은 그런 강의에 대한 그 욕구 이런 것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그 마지막 결론에 합치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 와 계신 분들의 어떤 그런 각자 개개인 모든 개개인들에게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